금융을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버팀목,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에 대해서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출 대상자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구입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혼부부시라면 이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에서 한도와 이자를 추가로 더 우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상자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원 제도임에는 확실해요. 하지만 대상자랑 대상주택이 좀 많이 빡센 편이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모두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인 거거든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이용 가능할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만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방문을 해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물론 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잔금 결제를 해야 하는 날인 이사하는 날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 통장에게 입금을 하게 돼요. 주택 구입 자금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출이 확정되면 대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은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내가 실제 대출을 얼마를 받고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미리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대출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이 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죠. 이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상품 설명에서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이거를 눌러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문항들의 답을 하고 만약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연소득이란 자산정보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면 대출 한도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하는지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랑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직접 입력을 하는 거라서 원하는 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대강 예상은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상은 예상일 뿐 실제 대출을 할 때는 심사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이제 내 한도는 예상을 해봤고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정말 편해졌어요. 원래는 대출은 상담하러 은행에 가고 그리고 신청서를 쓰러 은행에 가고 승인이 떨어지면 서류 쓰러 은행에 가고 이 최종 심사가 나기까지 은행도 자주 가야 되고 애태우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최종 심사 완료 후에 딱 한 번만 가시면 돼요. 괜찮죠? 전세자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기금 이든든이라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대출 목적을 선택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세자금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개인정보 동의가 나와요.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거니까 신용조회도 당연히 해야겠죠. 여기에 보시면 선택적 동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원하는 것만 동의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위에 것들은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지 신용조회가 가능해요. 자, 이제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이렇게 조회가 다 됩니다. 아래 쭉쭉 내려서 공인인증 서면까지 하게 되면 대출 신청인의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조회 결과라고 해서 앞에 적은 내용으로 서류들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걸 스크래핑이라고 해요. 편리하죠? 여기에서 적다가 헷갈리는 거.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배우자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배우자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 이름 적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이름 적었거든요. 저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 아닌, 여기서가 아닌 서류를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니까 조회 결과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세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올해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신 분들이라도 대출 신청 진행은 가능해요. 단 관련 서류를 추가로 들고 은행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대출 상품명,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정보를 쭉쭉 적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유형과 대출 대상 주택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요.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요. 그거를 보고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우대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우대사항은 은행에서 정보 확인 후에 확정이 될 거고 이제 내가 아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금액을 적습니다. 왜 처음에 우리 대출 예상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필요한 금액을 적으시고요. 희망 대출 일자는 최소 5영업일 이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유를 더 두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 앞두고 대출 신청하는 건 리스크가 좀 크기는 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대출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완료가 되면 은행에 약정서를 쓰러 한번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출 심사에서 거절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먼저 문의를 해보셔서 다른 방법으로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구입자금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과정이에요. 중간에 입력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 기금 콜센터인 1566-9009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다. 봐도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그냥 은행에 서류 다 들고 가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방문 전에 찾아갈 은행에다가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관련 서류들을 정확히 물어보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귀찮게 여러 번 가야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막히거나 은행에 추가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떼가야 하는데 제가 표로 서류들을 어디에서 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하면 서류 뭐뭐 떼라고 엄청 많이 알려주잖아요. 이곳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인쇄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사진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참고를 해두세요. 제가 1탄에서 비교를 해드린 표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헷갈리는 이 대출 대상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독 세대주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내라면 버팀목,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버팀목,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보통 부부 합산으로 소득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미혼인 사람은 어떡해요? 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이라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대상주택과 대출 한도가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미혼인 분들보다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러워 말자고요. 대출 대상자에 보면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던데 친척이나 동거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들도 다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됩니다.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 이분들이에요. 올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 연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대출도 가능할까요? 급여 내역이 있다면 연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1개월치 급여만 나오더라도 이제 예상 연소득을 계산을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은행이나 기금 2등 등 이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자산가액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로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인 반전세를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 대출은 보증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증금 1억에 대해 최대로 받으면 보증금의 80%인 8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대로.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는 온전한 전세로 3억 이내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전세를 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달라고 하고 그 대신 월세를 깎아보도록 합의를 해봐도 좋겠죠. 월세 받는 것보다 대출 받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이제 엄청 싸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집 마련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신혼부부이신 분들에게 혜택이 되게 좋아요. 이 기금 2등 등이랑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가 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출 신청도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요. 은행에 직접 가서 내가 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직장인들에게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 월세, 구입 관련 대출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허그 유튜브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이름도 복잡하고 홈페이지도 여러 개가 있고 제가 용도별로 정리를 해서 더보기에다가 홈페이지 링크를 각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